오늘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갑니다. 온갖 귀한 약재를 다 동원합니다. 인삼도 쓰고 녹용도 쓰고 침도 넣고 뜸도 뜹니다. 그런데 낫질 않습니다. 왕의 병은 계속 깊어만 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신하가 무언가를 바칩니다. 약도 아닙니다. 귀한 보약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과일 한 송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왕조실록 그 엄격하고 정확한 역사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병이 이로부터 점차 회복되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과일이었을까요? 용과, 망구스틴? 아니면 중국에서 온 귀한 열대 과일?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조선 최강의 무인이 말년에 목숨처럼 찾았던 그 과일이 무엇인지. 둘째, 현대의학이 600년 만에 밝혀낸 그 과일의 놀라운 비밀. 셋째, 우리 시니어들이 그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600년 전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증상. 물을 마셔도 갈증이 계속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 한 컵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런데도 목이 칼칼합니다.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정작 갈증은 안 없어집니다. 두 번째 증상.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특별히 과식한 것도 아닌데 명치 부근이 답답합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시원하게 뚫리질 않습니다. 세 번째 증상. 밤에 입이 마르고 잠이 얕습니다. 밤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 3시에 계속 깹니다. 입이 말라서 물 마시러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아침까지 뒤척입니다. 네 번째 증상. 괜히 짜증나고 열이 오릅니다. 별일 아닌데 자꾸 화가 납니다. 손발은 시린데 얼굴은 화끈거립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몸에 열이 확 오릅니다. 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몸속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속열 증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즉 진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에 열을 식혀줄 물이 부족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열이 위로 치솟는 겁니다. 불난 집에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럴 때 물만 계속 마셔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필요한 건 단순한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체액, 영양분이 함께 녹아있는 생명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이들은 이런 증상이 있는 왕에게 물 대신 특별한 음식을 처방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제1대 왕, 태조 이성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30년 넘게 전장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설의 장수입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역사를 뒤집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강철 같은 남자였습니다. 나이 5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로선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죠. 그런데 이성계의 말년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입니다. 정도전, 남은 등 개국공신들도 피를 흘립니다. 태조는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년 뒤 1400년 또다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둘째 방과와 넷째 방간이 충돌합니다. 결국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차지합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적이었던 그 강인한 남자가 자식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태조는 왕자의 난 이후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가슴에 화병이 쌓이고 속에는 열이 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속열 증상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여러 처방을 내렸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7년 1398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신하가 어떤 과일을 바치니 왕의 병이 이로부터 점차 회복되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태조실록 태조 14년 임금께서 그 과일을 먹고 싶어 하시다. 이 기록은 뭘 의미할까요? 태조가 단순히 그 과일이 달고 맛있어서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컨디션이 나쁠 때 본능적으로 그 과일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태조는 말년에 함흥으로 내려가 있으면서도 그 과일을 자주 먹었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왕실 수락관에서도 그 과일은 특별하게 대접받았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약이 드는 음식으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과일이었을까요? 태조 이성계의 병을 고친 그 과일. 왕이 말년에 목숨처럼 찾았던 그 과일. 바로 포도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수정포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정포도라는 건 청포도를 말합니다. 껍질이 얇고 투명해서 마치 수정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에이, 포도요? 그냥 달콤한 과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포도는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600년 전 어이들이 왕에게 포도를 처방했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이 밝혀낸 포도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도, 왜 우리 몸에 좋을까요? 첫 번째 비밀, 진액을 보충하는 과일. 한의학 고전인 본초 강목을 보면 포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구시며 독이 없다. 기혈을 보하고 근골을 강하게 하며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성질이 평하다는 겁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도 손발이 찬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혈을 보한다는 표현, 이게 바로 진액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는 수분 함량이 약 80에서 85%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녹아있는 천연 이온 음료입니다. 그래서 물만 마실 때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포도를 먹으면 갈증이 더 빨리 해소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신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도 금방 배출되고 세포의 수분이 잘 안 채워집니다. 하지만 포도는 당분과 전해질이 함께 있어서 세포막을 통과해 진액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속열로 고생할 때
포도 몇 알이 물 몇 잔보다 효과가 좋았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밀, 노화를 늦추는 보라색 힘. 여러분, 포도 드실 때 껍질 벗기고 드십니까? 아니면 껍질째 드십니까? 껍질은 질겨서 뱉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의 진짜 보물은 껍질에 있습니다. 포도 껍질의 그 아름다운 보라색, 자주색, 검붉은색. 이 색깔의 정체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어마어마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고 혈관은 손상시킵니다. 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2021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포도 껍질의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효과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층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성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비밀, 레스베라트롤의 기적. 포도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건 특히 포도 껍질과 씨앗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 버터 같은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심장병 발병률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 결과 프랑스인들이 즐겨 마시는 레드와인 때문이었습니다. 레드와인에는 포도 껍질과 씨가 함께 발효되면서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의 효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항암 효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합니다. 둘, 혈관 보호. 혈관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셋, 항염증. 만성염증을 억제합니다. 넷, 장수 유전자 활성화. 세포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비밀, 중장년 뇌 건강의 수호자. 나이 들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가족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포도가 바로 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UCLA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하루 포도 한 컵, 약 150g을 6개월간 섭취한 중장년층의 뇌 대사가 개선되고 기억력과 주의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도의 폴리페놀 성분이 신경세포를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또한 뇌 혈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야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포도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뇌에 신선한 피를 보내줍니다. 2023년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포도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도 어떤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을까요? 첫 번째, 이유 없이 갈증이 잦은 분,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신 분, 당뇨는 아닌데 입이 자꾸 바짝 마르는 분,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음허 체질입니다. 포도가 딱입니다. 하루에 청포도나 샤인머스켓 한 송이 약 15알에서 20알 정도 드시면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속이 답답하고 열이 차는 분.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발은 차가운데 몸속은 열이 오르는 분. 포도는 성질이 평해서 위로 치솟는 열을 가라앉히고 아래로 기운을 내려줍니다. 특히 검은 포도,
거봉이나 MBA 같은 품종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로가 쉽게 쌓이는 분.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축 처지는 분.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 포도의 포도당과 과당은 즉각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운동 후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쯤 포도 한 줌 드시면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네 번째, 입맛 없고 기운 떨어진 분. 식욕이 없고 밥맛이 없고 기운이 쭉 빠진 분. 특히 항암 치료 중이거나 큰 수술 후 회복 중인 분. 포도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가 빠릅니다. 식사 대신은 안 되지만 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노화. 기억력 걱정되는 중장년. 요즘 깜빡깜빡해. 이름이 자꾸 안 나와.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 포도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포도는 당도가 높습니다. 당뇨가가 있으신 분은 하루 10알 이내로 제한하시고 식후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 포도를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포도를 빈속에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적당량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포도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칼륨 배출이 안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껍질째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의 진짜 보물은 껍질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이 질기다고요? 요즘 나오는 샤인머스켓, 청포도 품종들은 껍질이 얇고 부드럽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씨도 가능하면 함께. 씨 먹으면 맹장 터진다는 말,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포도씨에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씨를 씹어먹기 힘들면 그냥 삼켜도 됩니다. 소화는 안 되지만 해롭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하루 적정량은 하루 한 송이, 약 100g에서 150g,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식후 또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포도도 좋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간식으로 냉동 포도 추천합니다.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고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얼린 포도는 셔버처럼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영양 성분도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도 주스는 시판 포도 주스는 당분이 과다하게 첨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생포도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착즙하신다면 껍질과 씨를 함께 갈아서 마시세요. 단, 식이섬유가 제거되므로 생과일보다는 효과가 덜합니다. 유기농 대 일반 포도. 가능하면 유기농 포도를 추천합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농약 잔류가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일반 포도를 드실 때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포도와 궁합 좋은 음식, 견과류. 호두,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영양 밸런스가 좋습니다. 치즈. 서양에서는 포도와 치즈를 함께 먹는데 단백질과 과일의 조화가 좋습니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포도를 넣어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왕자의 난으로 생긴 속열과 화병을 포도로 달랬습니다. 600년 전 조선 왕조실록에 똑똑히 기록된 사실입니다. 포도는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진액 보충, 항산화, 혈관 보호, 뇌 건강까지 현대 과학이 증명한 건강 음식입니다. 껍질째 하루 한 송이, 아침 식후 또는 오후 간식으로. 당뇨 있으신 분은 10알 이내로 조절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포도 한 송이가
왕실 어이들이 처방한 명약이었습니다. 비싼 영양제, 건강 보조식품 찾아 헤매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식탁에 이미 최고의 건강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포도 한 송이 사오세요.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가 말년에 깨달은 건강의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왕이 즐겨 먹은 또 다른 수라간 건강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